이거 풀면 되지. 빼면 A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5B, 빼면 마이너스 15, B는 3이죠. B가 3,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3A는 6이니까 A는 2지. 그럼 A 플러스 B는 5겠네. 태주야, 이거 외워야 됩니다. 했죠? 일치할 조건, 평행할 조건.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외워져 있어요. 해가 무심한 일치한다. 그 다음 해가 없다,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맨 끝에 게 아니다지. 괜찮죠? 또, 없어? 자, 연우 저 37번. 37번. 자, 37번. 자, 미지수가 3개죠? X, Y, K. 그렇지? 그럼 하나, 둘, 3개니까 여기도 3개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자. 위에 거는 3x 플러스 2y는 10이야. 밑에 거는 5x 마이너스 ky는 8이야. 이게 10이야. 그 다음 거 3의 x승 곱하기 9의 y승은 27의 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지수식이야. 이게 지수식. 지수식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xy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우리 지수에서 뭐 배웠죠? 밑이 같으면 곱하기는 더한다, 나누기는 뺀다,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항이 여러 개면 각각의 항에 곱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밑이 같게 만들. 밑이 같아야 지수 법칙을 쓰지. 지수 법칙이 뭐 있니? A의 n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n 플러스 n승이죠? 이렇게 풀어란 얘기지? 그 다음 A의 n승 나누기 A의 n승은 지수끼리 빼는 거죠? A의 n-n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A의 m승, 이거의 n승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n 곱하기 n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지수법칙 이해되죠? 항이 여러 개면 A, B의 m승은 각각이 곱한다죠? A의 m승, B의 m승 이렇게. 또 분수도 마찬가지 A, B의 m승은 어떻게 됩니까? A의 m승, 그 다음에 분의 B의 m승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지수법칙이야. 모든 지수법칙은 미치 같아야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미치 같게 만드는 거야. 3이니까 9를 3으로 고칠 수 있잖아? 9는 3의 제곱이죠? 27은 3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밑에 3으로 통일하는 거야. 앞에 거는 3의 제곱 곱하기 이거는 3의 제곱의 y승 곱는 27은 3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에 거는 3의 x고 그 다음 거는 3의 2y고 그 다음 거는 3의 6이겠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건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야죠. 3의 x 플러스 2y는 3의 6승 이렇게 되지?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야지. 자, 이제 지수끼리 같으면 되죠? x 플러스 2y는 6이겠죠? 그래서 식 하나를 더 얻는 거야. 연화됐니? 네. 자,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2y는 10이고 밑에 거 5x 마이너스 ky는 8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리한 거 x 플러스 2y는 6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식, 이게 2식, 이게 3식.
그럼 이제 일식과 삼식을 연립 풀면 되지? 그럼 XY가 나오겠지? 그리고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K 나오겠지? 그렇게 하란 얘기죠?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0이고, 10이니? 0이 아니라 10이네. 10이고, 그 다음 X 플러스 2Y는 6이고, 연립 풀면 빼면 Y 없어지고, 2X는 빼면 4고, X는 2고, X가 2니까 넘어가면 4, Y도 2네, Y도 2. X, Y, 둘 다 2니까 2번 식에다 넣으면 되죠? 그럼 K 나오겠지? X에다 2 넣으면 10이고, Y에다 2 넣으면 2K는 8이고, 2K 넘기고, 8 넘기면 2고, K는 1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K는 1이다. 지수 법칙을 써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야 돼. 밑을 같게 만든다가 가장 중요해요. 밑을 같게 만든다. 밑을 전부 3으로 같게 만든다. 곱하기는 더하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곱하고. 됐죠? 또 41. 40번? 40번. 자, 미지수가 X, Y, A 3개야. 식이 하나 모자란다. 식이 하나 모자라니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식 하나를. X의 값이 Y의 값보다 3만큼 크다. X는 Y보다 3만큼 크다. 이거잖아. 그렇죠? X의 값이 Y 값보다 3만큼 크다. 그래서 식 하나 더 주어진 거지. 자, 이제 미지수 세개, 식 세개. AX-2Y는 마이너스 2X-Y는 4. 그 다음에 X는 Y 플러스 3. 이렇게. 이거 연립하면 되죠? X에다가 Y 플러스 3 집어 넣으면 되지? 2배에다가 Y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4. Y 값 나오죠? 2Y에서 Y 빼니까 Y 6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겠지. Y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면 X는 1이네? 그럼 XY 여기다 넣으면 A 나오겠죠? X가 1이니까 A. Y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겠네? 미지수 3개.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X가 Y보다 3만큼 크다. 괜찮아? 또, 41번. 자, 41번. 마찬가지죠?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해. 그래서 식 하나가 주어진 거야. 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이다. AX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X와 Y 값이 합이 1이다. 더하면 1이래. X 플러스 Y는 1이다. 이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식 하나는 X 플러스 Y는 1이다. 이렇게. 연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1식하고 이게 2식, 이게 3식, 1식하고 3식을 풀면 XY 나오죠. 3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3배하면 3X 플러스 3Y는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빼면 2Y는 빼면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Y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3. X는 3. 그럼 이걸 2식에 넣으면 되죠? X는 3이니까 3A. Y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4. 는 마이너스 4A. 이렇게. 넘어가면 7A.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2. 괜찮지?
미지수세계, 식세계, 연립분모이지. 또, 저 앞쪽에 음, 비례식 하면 비례식 어떤 거? 비례식 23분 25분 음, 이거. 25번이 낫겠네? 자, 우리 비례식은 어떻게 풉니까? A 대 B는 뭐 3 대 2다. 그러면 어떻게 풀죠? 내항이고 외항이고 이렇게 풀어야지. 3B는 2A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X 대 Y가 3 대 2다. 그러면 내항이고 외항이고 3Y는 2X다.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기본이죠? 그러면 자, 식이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 그 다음 밑에 거 3x는 3y는 2x다. 이렇게 해서 연립 풀면 되지. 자, 위에 거 12 곱해야죠. 그러면 4x 플러스 3y는 12다. 이렇게. 그 다음 3y가 2x잖아. 그치? 그러니까 4x 플러스 2x는 12다. 3y가 2x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럼 6x는 12이다. x는 2다. x가 2니까 4잖아. y는 3분의 4겠네. 이렇게. x하고 y를 더해라. x 플러스 y는 3분의 6, 3분의 4, 3분의 10이겠네. 괜찮죠? 어, 또 55분 55번. 55번. 자, 연립방 정식이 주어지고 A가 5고 B가 마이너스 14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외웠잖아. X의 개수의 비 6분의 2 마이너스 A는 그 다음에 4분의 마이너스 2는 그 다음에 B 플러스 2분의 6이잖아. 그렇지? 여기다 이제 넣어봐. A가 5야. A가 5면 뭐가 되니? 6분의 마이너스 3이죠? 6분의 마이너스 3, 4분의 마이너스 2 똑같잖아. 그치?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4야.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죠? 해가 무수히 많다. 맞죠? 맞는 거야. 등식이 성립하지? A, B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나는 뭐야? 해가 없다. 어, 해가 없다니까 이번엔 어떻게 돼? 6분의 2 마이너스 A는 4분의 마이너스 2는 B 플러스 2분의 6이 아니다죠? 평행할 쪽. 그렇지? 위에는 일치할 조건, 밑에는 평행할 조건. A가 5니까, A가 5면 이거 같죠? B는 마이너스 14가 아니면 이건 다르다. 맞죠? 네. 그렇죠? 위에가 같았으니까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니겠지. 그죠? 그럼 1번 맞고 2번 맞고. 그 다음에, 단은 어떻게 돼? 단은 A가 5가 아니면 기울기가 다르다잖아. 기울기가 다르다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지. 그치?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음. 나는 앞에 A가 5가 아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다를 조건이야. 앞에 건 기울기, 뒤에 건 Y절편.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 해가 한 쌍이다. 이 뜻이지. 음. 나도 해가 한 쌍이죠? 그렇죠? 해가 한 쌍이야.
기울기가 다르다. 하나, 라겠지? 4번이다. 이해되죠? 이거 일치할 조건, 통행할 조건 외워야 됩니다. 또, 다 됐어? 오케이.
이제 여러분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번 시험은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 결정나 연립방정식 활용을 제대로 푸느냐 못 푸느냐가 여러분 시험 점수하고 직결됩니다. 연립방정식 활용을 못하면 점수가 나올 데가 없는 거야. 다만 만약에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 반드시 연립방정식 활용을 잘 해줘야 돼. 자, 연립방정식 활용 여기 학교 굉장히 많죠? 학교 시험 유형 익히기 14페이지. 14페이지 다음 너무 많지? 그래서 반만 하셨습니다. 반만. 7페이지. 그래서 144에서 144, 5, 6, 7, 8, 9, 10까지 150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거 저기 봐 앞쪽에서 수력 충전에서도 했잖아. 그치? 동영상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 해설지를 봐도 되고, 그냥 동영상을 봐도 되고, 어떻게든 풀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고등학생 애들도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활용을 못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니? 걔네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겁이 나. 문장제만 나오면 겁을 먹어. 근데 내용은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배웠던 내용 있죠? 시간 속도 거리, 농도 문제,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문제, 원가 정가 문제,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나와.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겠지, 고등학교니까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때 못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도 겁을 먹어. 또 못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극복을 해줘야 편한 거야. 지금만 배우는 게 아니란 얘기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이야. 농도 문제가 있잖아. 농도 5%하고 3%를 섞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됩니까? 너네들은 보통 이런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5%하고 3%를 섞었는데 그거를 무한히 반복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한히 반복하면 n번째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문자.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규칙을 찾아서 규칙을 가지고 n번째는 어떻게 될지를 추론해 줘야 돼. 근데 한 번을 못 해. 한 번을 못 하는데 n번을 어떻게 하냐?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해줘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편하다. 계속 나온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극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앞쪽에 143페이지, 어, 한 페이지구나.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네. 남은 시간에 이걸 선생님 설명해 줄게. 연립방정식 활용이다. 어떤 문제를 풀든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뭔다? 미지수를 잡는 거야. 미지수를 뭘로 잡을 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x, y 해가지고 여러분이 식을 써서 풀면 감점이야.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x고 뭐가 y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자, 토끼와 닭이 합하여 15마리가 있다. 토끼와 닭의 다리 수압이 44개, 토끼와 닭이 각각 몇 마리씩 있는지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x고 뭐가 y인지를 처음에 꼭 써줘야 돼. 알겠죠? 안 써주면 감점이야. 그래서 닭을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토끼를 y라고 하자. 그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두개가 필요하죠? 그쵸? 식두개는 뭘로 세울래? 이런 뜻이잖아? 그쵸? 다리 수압이 44개다. 또는 합한 게 15마리다. 조건이 두 개가 주어졌잖아. 그치?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식을 세우면 되죠? 자, 토끼와 닭을 합하면 15마리다. 다리 수압이 44개다. 이렇게 식두개 쓰란 얘기지? 그래서 토끼와 닭, X하고 Y를 더하면 얼마다? 15이다. 15다. 다리수, 토끼는 4개니까 4X. 닭이 X구나. 닭이 X면 2X. 그 다음에 토끼는 Y니까 플러스 4Y는 44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식 세우면 나머지 거 푸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토끼하고 닭을 바꿨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얘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어, 식만 세우면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식 세우는 걸 연습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도 식 세우는 걸 연습하세요. 2번 봅시다. 400원짜리 연필 300원짜리 지우개를 섞어서 10개를 사고 3,400원을 지불하였다. 마찬가지죠. 뭐를 X라고 할 거냐. 연필을 X개, 그 다음에 지우개를 Y개.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세워야죠. 그럼 식 두 개는 뭘로 세운다? 합쳐서 10개.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10개. 그 다음에 가격이 3,400원. 그러면 연필 가격은 얼마야? 400X. 지우개 가격은 얼마야? 300Y. 그 다음에 이거는 3,400. 이 말이죠. 괜찮죠?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푸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식 세우는 거에 여러분 신경을 써서 세워주세요. 자, 3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합이 16cm 직사각형이 있다. 도형 문제가 나오면 가능하면 그림을 그려놓고 푸세요.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16이다. x 플러스 y는 16이다. 이 말이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길다. x는 y보다 4cm 더 길다. 식이 이거지? 괜찮죠? 이거 연립 푸는 거는 여태까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자, 미지수 잡고 식 세우고, 미지수 잡고 식 세우고, 그거 자꾸만 연습해 주세요. 자, 4번. 시간, 속도, 거리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선생님이 몇 번을 얘기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그림 안에 시간, 속도, 거리 다 써놓고 푸는 거야. 써놓고 보면서 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쉽지 않아. 그치? 기억하는 것보다. 자, 등산을 가는데 등산, 산을 이렇게 그려. 올라갈 때는 시속 3km, 올라갈 때는 3km per 시. 이렇게 항상 단위 꼭 써주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서 총 21km를 6시간 만에 다녀왔다. 올라간 거리, 내려온 거리가 다르다는 얘기네. 그렇죠? 올라간 거리는 X킬로미터, X킬로미터. 내려온 길이는 Y킬로미터, Y킬로미터.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내려올 때는 시속 4km, 내려올 때는 4km per 시 이렇게 돼. 걸어서 총 21km를 6시간 만에 다녀왔다. 그럼 식 어떻게 세우라고 주어졌잖아. 거리의 합은 21, 시간의 합은 6시간. 그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는 21km다. 근데 식 두 개. 자, 거리로 식을 세우세요. x 플러스 y는 21이다. 그 다음에 시간으로 식 세우세요. 시간은 어떻게 돼?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오면 공식을 써놓고 이렇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써놓고 풀면 더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아는 거 다 써놓으세요. 그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3 올라갈 때 거리는 x 내려올 때 속력 4 거리는 y 합쳐서 6시간이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지? 거리로 식하나 시간으로 식하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전부 다 그림 안에 시간, 속력, 거리를 써놓고 풀어라 이런 얘기지.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 안에 써놓고 풀어라. 그래서 식성 이거 푸는 건 문제 아니잖아. 양변에 12 곱해서 연립 풀면 되죠. 자, 5번. A, B 두 제품을 합하여 45,000원에 사서 A 제품은 원가의 20%, B 제품은 원가의 1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했더니 6,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물음에 답하여라. 원가 정가 문제죠. 증가 감소, 원가 정가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A의 X%, A의 X% 이익이다. 이익이다, 증가다. 똑같은 얘기야. X% 이익이다, X% 증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래?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세운다? A의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죠. 외워, 이거는. A의 X% 이익이다. 그러면 식을 밑에처럼 세워야 돼. 또는 A의, 이건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 A의 X% 할인이다. 깎아줬다는 얘기죠. X% 깎아줬다 또는 X% 감소했다. 증가 감소 문제도 똑같이 푸는 거야. 이건 어떻게 푸니? 이런 얘기면 이건 A에 감소면 1에서 빼는 거야. 증가면 1에서 더하는 거고 감소면 1에서 빼는 거야. 이익이면 1에서 더하는 거고 할인이면 1에서 빼는 거야. 외웠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세워야 돼. 계속 나옵니다. 원가 정가도 이렇게 풀고 증가 감소도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항상 식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식 세우는 거 외워두세요. 자, 두 제품을 합하여 45,000원에 샀어. A 제품은 원가의 20%, B 제품은 원가의 10%. A 제품의 원가를 X1이라고 했네. 그렇죠? X1.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야? X1에 몇 퍼센트? 20% 이익을 붙였다는 얘기지? 그렇지? A 제품은 얼마야? 원가를 X1이라고 하면 X1에 20% 이익을 붙였다 이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B제품은 원가를 Y1이라고 하면 Y1에
몇 퍼센트? 10% 이익을 붙였다. 이 얘기잖아. 이해돼?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팔았더니 얼마다? 6,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얘기지. 그쵸? 6,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뜻이야. 자, X하고 Y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원가. X하고 Y를 더하면 45,000원에 산 거죠? 맞아? 10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붙였어. X에 20% 이익, 1 플러스 100분의 20. 이 말이지? 맞아? 이 말이잖아. Y에 10% 이익, 플러스 Y에 1 플러스 100분의 10. 이 말이잖아? 맞아요? 자, 이 말을 붙였더니 어떻게 됐다? 6,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원가가 45,000원이니까 45,000원에다가 6,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뜻이야.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이익금과 원금을 더한 가격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원가 플러스 이익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 플러스 이익금. 이렇게. 이거는 원가에서 빼준 거죠. 원가 마이너스 할인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식의 뜻이.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구나. 그래서 식국에 세워서 XY 구하면 되겠죠? 식만 세우면 풀 수 있잖아. 그치?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쪽에 뒤쪽에 있는 거, 이거는 뭐다? 원가 플러스 이익금이구나. 면적은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원가가 합이 45,000원이다. 이익금을 붙인 가격, 이익금을 붙인 가격이 이거란 얘기지. 식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공식만 한 3번 정도 써서 외웁시다. 다시 이거 3번 정도 써서 외우세요. 결국은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3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속도 거리, 두 번째가 농도, 세 번째가 증가 감소, 원가 정가. 똑같은 문제니까. 이 3가지가 어려워. 그 3가지를 여러분이 잘 줄 알면 나머지는 다 쉬워. 그 3가지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적응할 때까지 꼭 연습을 해주세요. 시간 속도 거리,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원가 정가 또는 이익 감소, 증가 감소 문제. 이 3가지만 잘하면 하나를 더한 다음에 일의 양에 관한 거.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라고 보면 돼요. 크게 4가지. 어려운 게 네 가지구나. 나는 그 4가지 다 풀 줄 알아. 그럼 다 풀 수 있어. 시간 속도 거리, 농도, 그 다음에 원가 정가, 또는 증가 감소 똑같은 문제니까 그거하고 일의 양에 관한 문제. 그래서 4개 문제를 여러분이 완전히 정복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건 원가 정가 문제, 이익 증가, 증가 감소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일의 양에 관한 문제죠. 일의 양에 관한 문제. 이것도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지. 일의 양에 관한 문제. 일에 관한 양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꼭 2가지를 지켜줘야 돼. 그게 뭐냐면, 이거 일의 양에 관한 문제구나. 일의 양에 관한 문제는 첫 번째, 전체 일의 양을 언제나 1로 놓는 거야. 전체를 끝내는 걸 1로 잡는 거야. 언제나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아. 일의 양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아. 그 다음에 A가 두 번째, A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A가 하루란 얘기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단위. 며칠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 몇 분 걸렸다, 그럼 1분에. 몇 시간 걸렸다, 그럼 1시간. 이렇게 단위당.
하루에 단위당 한 일회양, 이거를 x로 잡니다. 마찬가지로 b가 하루에 단위당 한 일회양, 이거를 y로 잡는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A, B가 함께 일을 하면 1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A, B가 함께 일을 해. 함께 일을 하면 10일 만에 끝낼 수 있어. 그러면 A는 하루에 한 일의 양이 X인데 10일 동안 일했으면 10X지. 그렇죠? B는 하루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Y인데 10일 동안 일하면 10Y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10일 동안에 일을 하면 끝낼 수 있어. 그러면 A는 10X구나. 그 다음에 B는 10Y구나. 10Y구나. 그런데 일을 끝냈구나. 그럼 1이지. 괜찮니? 그치? 두 사람이 10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을 끝낸다. 일을 끝낸다는 게 일이라. 그 다음에 A가 8일 일했어. A가 8일 일했으니까 8X겠지. 그렇죠? 나머지는 B가 20일 동안 일했어. 그럼 20Y겠지. 그렇지? 그랬더니 일을 끝냈다. 일을 끝내는 건 일이라고. 자, 이건 이제 풀면 돼. 그렇죠? 이거 풀면 돼. 그래서 A,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XY니까 XY 구해주면 되겠죠? 괜찮지?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X야. 10일 동안 일했다. 그럼 10X. 그렇죠? 20일 동안 일했다. 그럼 20X. 8일 동안 일했다. 그럼 8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하루에 한 일의 양을 XY라고 봅니다. 두 가지로 꼭 지켜주세요. 꼭 적어줘,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식 세우는 게 어려워. 이거만 지켜주면 쉬워. 그럼 이거 풀면 되니까. 전체 일량을 일로 넣는다. A가 하루에 한 일의 양을 X, B가 하루에 한 일의 양을 Y라고 넣는다. 두 가지를 꼭 지켜줘라. 그 다음에 농도 문제. 자, 농도 문제도 몇 번을 했지만, 농도 문제는 뭘 그려라? 비커를 그려라. 그랬죠? 농도 문제는 공식이 두 개 있으니까, 공식 두 개는 꼭 외워주시고, 자,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죠. 근데 우리가 농도 문제에서는 식을 뭘로 세운다? 소금으로 세운다 그랬지? 그래서 소금을 구하는 공식은 양변을 100으로 나누어 그래서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소금으로 식을 세우려면 뭐를 알아야 돼? 농도하고 소금물을 알아야 식을 세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그린다? 비커를 그린다. 비커를 그려서 비커 위에다가는 뭐를 쓴다? 농도를 쓰고 밑에다는 뭐를 쓴다? 소금물을 쓴다. 소금물. 그래서 여기는 농도와 소금물을 이용해서 뭘 구한다? 소금의 양을 구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비커를 그리면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야.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항상 농도 문제는 비커를 그리고 비커를 보면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자, 위에 보면 14% 소금물, 4% 소금물. 자, 14% 소금물. 위에다가 농도 14%. 몇 g인지 몰라. 그럼 Xg. 그 다음에 4% 소금물, 4%. 위에는 농도 4%. 몇 g인지 몰라. 그럼 Yg. 이렇게. 섞어서 8% 500g을 만들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8%
500g을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 이해되지? 비커를 그려, 비커. 위에다는 농도, 밑에다는 소금. 자, 이제 식두개 세워. 뭘로 식두개를 세우는가? 소금물로 식하나. 소금물. X하고 Y를 더하면 500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500 식하나. 나머지 하나는 뭘로 식세워? 비커를 그렸으면 소금으로 식세워. 소금. 자, 맨 앞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14 곱하기 X 플러스 100분의 4 곱하기 Y는 100분의 8 곱하기 500 이렇게. 그래서 소금물로 식하나 소금으로 식하나. 연립 풀면 XY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세요. 언제나 비커를 그려서 비커를 보면서 식두개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 연립 못 풀면 할 얘기가 없지. 연립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오실 때 활용 꼭 잘 연습을 해서 오세요.